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4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돌아온 3세대 K5가 기아차 모델 중 역대 최단기간 사전 계약 10,000대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3세대 K5가 지난 21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 계약을 시작한 이후 사흘 만에 10,28대가 계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기록은 SUV 열풍으로 지난 5년간 국산 중형 세단의 산업 수요가 19.8%나 감소한 상황에서 달성한 것으로 3세대 K5 출시가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한눈에 각인될 정도의 강렬한 디자인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라질과 한국, 러시아 등 71개 국가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2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라질과 한국, 러시아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71개 국가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무려 44%의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측은 이번 삼성전자의 선전을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의 성공적인 확판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LG그룹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그룹 통합 인공지능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AI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G는 26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AI 빅데이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AI 개발 인프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해 딥러닝 작업 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AI 개발 인프라를 공유했습니다. LG는 계열사 간 AI와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공유해 개발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아마존과 구글 등과 협업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승권 LG 사이언스파크 대표는 기존의 틀을 깨고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AI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문화혁신 포럼 연사로 참석해 한국의 웨이브를 아시아의 웨이브로 만들겠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아시아 전체 250여 개 분절된 OTT로는 아시아의 가치를 담은 글로벌 대작 콘텐츠를 만들기 힘들다며 한국의 웨이브를 아시아의 웨이브로 만들어 아시아 전체가 협업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류가 아시아의 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전체가 힘을 합치면 이를 뛰어넘는 아시아 무브먼트도 가능하다며 아시아 국가들끼리 자본 투자나 기술 협력을 하기 위한 아시아 콘텐츠 스튜디오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에서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두려움 없는 조직으로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HDC그룹에 관한 이야기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구성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몽규 HDC 회장은 꾸준히 독서와 토론 문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수시로 임직원들에게 직접 양서를 추천하거나 선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이 끝내 비정규직 직원 560여 명의 무더기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은 물량 감소로 현재 운영 중인 주야간 2교대 근무에서 상시 1교대 근무로 근무 체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사측은 물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근무 체계 변경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을 뿐 엄밀히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 공장에서 일해왔다며
해고통보는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산업시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산 공장의 조립라인과 르노 트위지 생산라인을 소개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산업시찰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국가의 기업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업시찰 참석자들은 부산 공장의 트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고 시험 주행로에서 직접 트위지를 운행하며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소나타와 팰리세이드, 기아자동차 텔루라이드가 자동차 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최고 자동차 등극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25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최근 북미 올해의 차 선정조직위원회는 2020년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 리스트에 소나타와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 리스트에 현대기아차 세 차종이 한꺼번에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후보에 오른 현대기아차 세 차종 중 한 차종이라도 북미 올해의 차에 뽑히면 2년 연속 수상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 자동차 역사를 새로 쓸 정도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중소 콘텐츠 개발사들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2019 모바일 스타 페스티벌에서 게임과 건강, VR 등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판다독 백화점을 부탁해와 걸스워즈, 새로운 세계 등 게임 콘텐츠는 원스토어 사전 계약 서비스와 베타 게임존 입점 서비스를 지원받아 큰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라인퍼즐 에브리타운은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순위 4위를 기록했고 로드투발러 월드워2는 글로벌 구글 플레이에서 전략게임 분야 3위까지 오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고진 회장은 5G 서비스가 산업의 전 분야에 융합하면서 대규모 미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수상한 9개 콘텐츠들은 원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